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학년도 유아임용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 오늘 학원에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이미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응시 지역은 경기도이고 저는 시험을 오래 준비한 장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알바를 병행하면서 준비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대학교 4학년 때 2019년도에 한번 경험 삼아서 본 후 졸업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작년에는 최종 불합 2차에서 떨어지는 최종 불합격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1학년도 2월에 불합격자 발표를 받고 조금 힘들어 하다가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할 때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오전에 초등학교에서 방역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6월에는 오후에 방과후 과정 대체교사를 3주 동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에는 그때 일했던 병설유치원에서 돌봄교실 선생님으로도 채용을 해주셔서 이렇게 8월까지 알바를 계속 병행하였고요. 저는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잠도 정말 많고 집중력도 정말 바닥인 사람인데 이런 저도 노력해서 합격했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합격할 거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체력이 약하고 잠이 많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또 요가를 항상 다녔어요. 1년 내내 요가를 다녀서 운동 또한 함께 했고 집중력이 바닥이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독서실을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러나 저희 집에는 중학생인 동생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고 또한 다른 동생들도 집에서 쉬는 동생도 있어서 집이 정말 시끄러워서 저만의 공부 방법을 개척하고 또 집중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월별로, 과목별로 말씀드리고 2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합격자 사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월별 공부 방법인데요. 개론, 강론 시기에는 색깔을 사용한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핫쌤 카페에도 올렸었던 내용인데 노란색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초록색은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기출된 내용은 빨간 볼펜으로 표시하고 학자는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등 이렇게 색깔을 사용하면서 공부하니까 더욱 구조화가 잘 되고 내가 더 외워야 할 부분이 어딘지 내가 조금 더 봐야 할 부분은 어딘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들은 후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백지노트로 강사님께서 주신 백지노트를 활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또한 재미있는 암기법을 만들어서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풀 시기에는 전략노트 강의를 듣고 암기한 다음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푼 다음 채점을 맞춘 후에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략노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따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복습하고 계속 반복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린 것을 오답 노트를 적고 밴드에 인증을 하면은 구술 스터디 선생님과
전략 노트 강의 내용을 듣고 암기한 것도 구술 스터디로 하고, 제가 틀린 것을 오답 노트로 올렸던 것도 구술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또 이렇게 저는 이 방법으로 외우니까 쉬웠어요,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선생님 이거 예전에 많이 헷갈리셨어 했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짝 스터디를 해왔던 선생님과 진행하니까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풀이 시기에서 제가 개강론 시기에 암기를 점검하고 헷갈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헷갈렸던 것들을 강의 내용 중에서 쏙쏙 집어서 설명해 주셔서 이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전략 노트를 활용한 빈칸을 해주신 노트를 주셨었는데요. 이것 또한 활용하면서 계속 보고, 전략 노트와 빈칸 노트를 두고 같이 전략 노트를 보고 빈칸 노트의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략 노트를 더욱 꼼꼼하게 볼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을 빈칸으로 뚫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시간에는 실제 현장처럼 시간을 맞추고 풀었어요. 딱 9시 땡 하면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랑 만나서도 풀었어요. 또한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공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대충 풀거나 이거는 아는 내용이지 하고 그냥 눈으로만 풀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제 자신이 이렇게 해이해지는 것이 싫어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 푼 답안지를 인증하는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런 답안지를 인증해야 하니까 서술형 문제도 팔이 아프지만 다 쓰게 되고, 또한 정성껏 쓰게 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것들을 오답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했고요. 저희 강사님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도 직접 결제해서 처음 봤던 내용은 전략 노트에 추가했어요. 이것은 제가 공부를 오래 하면서 이 내용 저 내용 다 알게 되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전략 노트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목별로 한 효율적이었던 공부 방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시문과 7대 안전, 아동복지법 안전과 같이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을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채점해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때 저 일어났어요 인증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매일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나중에는 취합하여 그 문제집을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또한 저희 유아 임용에서는 유아들의 발달 단계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발달 단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쪼개서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하루에 2개씩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그 짧은 단계를 외우고 인증하는 단계 스터디들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진행했고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주신 법자료를 눈에 익히도록 노력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그런 법자료들을 화이트로 지워서 제가 빈칸을 직접 채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30분 동안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를 강독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제가 너무 책상에만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2021학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말을 굉장히 버벅거리고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독 스터디를 하면서 입을 좀 떼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정말 반복이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전략 노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고 또 외운 내용을 백지노트를 활용하여서 점검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찾으면서 계속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짝 스터디 선생님과 구술 스터디를 많이 진행하면서 서로 암기를 도와주고 또 이해를 체크해가면서 굿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에서는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것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개강론 시기에는 일주일에 2개 정도만 쓰고 문풀 시기에는 3개, 모의고사 시기에는 매일매일 쓰면서 답안에 대해서 저만의 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손이 제가 말로는 잘 못해도 손이 기억하는 모범 답안 필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첨삭 스터디도 진행했었는데요. 그 첨삭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시는구나도 알게 되고 또한 제가 썼던 논술의 방식도 점검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첨삭의 기회도 얻게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바꿔주시고 더 제 논술을 매끄럽고 만점으로 갈 수 있는 비결도 많이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 스터디 밴드 스터디 화면인데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과 짝 스터디도 많이 진행을 했고 또 제 자신을 스터디를 제 자신을 제가 믿지 못해서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고 제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단계 스터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가져온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16일 셀만의 우정 발달 단계는 3개가 있고 이것은 전략 노트에 걸음이 교재의 32유닛입니다. 라는 이런 방식으로 매 주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고 그 영역 중에서는 외워야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렇게 단계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에 해당하는 진도를 외우는 것을 진행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백지노트를 활용하다가 이제는 인쇄하는 것마저 시간이 아까워서 백지노트와 비슷한 노트를 구매해서 먼저 왼쪽에 오늘 제가 인출할 동작 교육 접근법 아니면은 동작의 요소 이런 것들을 큰 범주를 써놓은 후 그 다음 오른쪽 칸에 제가 인출하는 것입니다. 인출한 후에는 제가 인출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점을 하고 제가 인출하지 못했던 것들을 빨간색으로 써두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은 다음 날에 한 번 더 인출해 보면서 이렇게 백지 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밴드에 문제를 냈었던 밴드 문제 내기 스터디인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문제를 냈다면 다음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쌓였을 때는 이런 한글 파일로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정답을 해서 저희 스터디만의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와 정답이 있는 버전이고 또한 아예 오른쪽 정답 칸을 하얀색 글자로 하여서 문제만 있는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문제만 있는 버전은 프린트하여 제가 직접 수기로 종이로 푸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이렇게 안전은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1차 시험 준비에 또 효과적이었고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안전에 대한 내용은 술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 제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그냥 서술형 답이다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영역별로 모아두면서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회의실이나 단계, 안전 등을 하루에 이렇게
이것은 수요일에 해당하는 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해 자료에서 놀이의 경험과 특성에 대해서 수요일에는 이 부분을 외우고 또 실행 자료에서 이렇게 교수학습 실천하기에 대한 부분을 또 수요일에 외우고 또 수요일에는 감염병의 날이어서 이렇게 그것과 연관된 아동복지 안전과 학교 안전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하는 것들을 범위로 나누어서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일주일 공부의 내용은 핫쌤 카페에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를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차를 컷 점수로 붙어서 2차를 더 열심히 해야 됐었고 또한 더 절실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스터디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노량진에 올라와서 고시원을 하나 얻고 고시원에서 노량진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스터디룸을 빌려서 다른 선생님들과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터디를 진행하였냐면요. 먼저 면접에 관련해서는 교육 사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면접도 말할 거리가 풍부하고 제 사전 지식이 풍부해야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정리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읽고 면접 답변에서 이렇게 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놀이 자료가 정말 많잖아요. 놀이 17, 18, 19, 20, 놀이뷰 이런 것들에 대한 장학 자료 또한 함께 정리하고 서로 정리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스터디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놀이 자료들을 보면서 여기는 나눔에서 활용해야겠다. 이것은 면접에서 활용해야겠다. 이것은 수업에서 활용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할 때 각각의 문제 당번이 있어서 그 문제 당번이 스터디를 하는 날에 문제를 프린트해 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그날 스터디에서 문제를 하고 스터디를 마친 후 자신이 했던 문제를 밴드에 올리고 자신이 스터디할 때 말했던 답안을 보충하여 그 밴드 글에 댓글 다는 형식으로 복습을 또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마친 후 스터디 숙제로 시책 문제를 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스터디 숙제를 운영하였고 또한 제 따로 개인 공부 시간에는 면접 책이나 모범 답안을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제가 말을 많이 더듬으니까 계속 읽으면서 좀 연습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자투리 시간에는 교사 유튜버들이 올리신 영상이나 경기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포럼을 함께 들으면서 여기에서도 면접이나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연을 준비할 때는 저만의 교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놀이책을 보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놀이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 장학자료뿐만 아니라 놀이로 자라는 유치원이나 유치원 교실놀이 등과 같은 책들을 따로 구매하여 제가 예를 들어서 바깥놀이터의 솔방울을 이용해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놀이 방법을 정리했고 또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연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선생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이 나올 때면 제가 표정이 밝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고 또 그런 성격 같은 부분도 수업 실현에 반영해서 오지랖을 많이 부리는 멤버가 있으면 그 멤버 또한 저희 반 교실 속에서 오지랖을 부리는 유아로 이렇게 하여 그 유아가 문제 해결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수업 실현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업 나눔에 있어서는 사이다 교재를 활용했어요. 사이다 수업에는 수업 나눔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나와 있고 제 교직관을 점검하기에 좋았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 스터디에서 수업을 마친 후 제 수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어요. 오늘 수업에서 잘된 점, 잘 못했던 점, 아쉬웠던 점, 고칠 점 등등 제 수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수업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오늘 했던 수업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더 어떤 점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진지한 고민을 따로 일기로 작성하였고 회의실 자료와 놀이 자료를 매일 읽으면서 제가 내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30분씩 강독을 했던 것들이 이때 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눔 또한 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틀들을 계속 반복하였고 카페에 있는 나눔 자료들, 다른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나눔 자료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2차 스터디의 계획인데요. 문제를 내는 문제 당번이 예를 들어서 2017년 문제와 2018, 2019 문제 이렇게 미리 기출문제를 프린트 해오면 그 각자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책에 대한 내용은 스터디를 마친 후 시책 문제를 낼 때 그 범위에 대해서 함께 정한 것이고 놀이 자료는 이것 또한 놀이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스터디 숙제였기 때문에 범위를 정한 것이고 백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스터디가 처음 시작하였을 때 스터디 시작 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활동의 순서를 간략하게 백지노트로 서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활동과 놀이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시책 자료나 장학 자료를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서로 정리해서 보고 또한 주말과 스터디를 하지 않는 수요일에는 캠 스터디를 저희 2차 스터디 선생님들과 진행하여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교육사설 요약과 장학 자료를 정리한 예시에 대해서는 따로 핫쌤 카페에 자료를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면접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년사 2022년 경기도 교육감님의 신년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틀로 정리해 둔 것을 예시로 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2차 노트의 일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사진은 누리과정 5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 영역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큰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면서 하고 그리고 또 예술 감상을 할 때는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양한 예술, 우리 반 사진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자유놀이를 출제해서 자유놀이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자유놀이가 그저 유아들에게 너희 놀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속에서 교사가 의도한 목표가 조금 드러나고 수업의 의도가 드러나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놀이 속에서 어떤 배움을 의도했는지 우선 목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식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어떤 놀잇감을 활용하여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라는 목표를 사용하였을 때는 수업 실현 내에서 유아들이 어떠한 놀잇감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상호작용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기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에 참여한다. 이것은 놀이의 요인인 주도성과도 관련이 있어서 수업 실현 중간중간에 자,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생각해보고 이제 놀이하러 출발해볼까요? 라는 식으로 발문을 하나씩 넣어서 했고, 또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본다. 이런 것과 같은 경우는 누구는 종이컵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이런 것과 같이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발문, 아니면은 상상할 수 있도록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군요. 이라고 하는 발문들을 넣으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태도는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놀이해 본다. 그리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다. 놀이에 참여한다 등과 같이 제가 배려, 협력과 같은 인성적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유아들이 제 수업 실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친구를 배려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목표를 사전에 이렇게 정리해 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저만의 교실을 상상하여 정리한 것과 놀이를 정리한 것의 일부인데요. 저만의 교실을 상상할 때 2019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 역할놀이 영역, 수조작 영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역의 구성을 교사의 자율성에게 맡겼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와 함께 토의하여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저만의 교실을 바꾸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변신놀이 공간은 역할놀이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동식물이 있어서 이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공간에는 예전에는 과학 영역이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사랑해 주어야 하니까 사랑 영역. 이런 것처럼 핫쌤의 2차 특강 필수 요소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만의 교실, 저만의 아이템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 정리한 파트 중에서 바깥놀이와 자연놀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였던 건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풀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종이 접시 위에 풀을 올려서 가족 얼굴 꾸미기, 자연물로 얼굴 꾸미기, 풀 싸움하기, 풀 기억력 게임 이런 것들 이렇게 활동명을 적어두면 그 놀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활동명이 직관적이다 보니까 활동 방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이렇게 활동명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시험을 오래 준비했어도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것이 이번에 합격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2차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2차 준비했던 것이 다 어디 가지 않고 제 내면 속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올해 고배를 마셨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한 번 더 도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고 단기로 병설 유치원 대체 교사를 갔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종 불합격을 한 후에 대체교사를 가서 그런지 이런 것은 수업 실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유치원 교실에 블럭이 이런 종류들이 있네. 유치원 교실에서 아이들과 이런 문제가 나타나네. 그럼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3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볼 수 있어서 대체교사 이런 를 했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슬 스터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고 또 집안이 정말 시끄러웠는데요. 저도 시끄러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저 또한 시끄럽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슬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저만의 공부 방법을 개척을 했고요. 또 저는 자료 활용 100%라고 한 것이 학생께서 제가 따로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학생께서 주신 전략 노트, 빈칸 노트 그런 것들을 활용한 것이 제가 합격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만들 때 되게 사소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을 신경 쓸 시간에 전략 노트 하나라도 암기를 더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전략 노트를 조금 더 받고 근데 전략 노트가 또 너무 예쁘게 나오고 컬러로 잘 돼 있어서 자꾸 반복하기에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함께한 스터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스터디에 임할 때 제가 스터디 선생님들을 합격시키고 스터디 선생님들이 나를 합격시킨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고 또한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모두 현장에 나갈 예비 교사로서 모두 협력하는 태도로 다 같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에 참여할 때도 적극적인 자세로 한다면 저희 모두 행복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최종 합격 창을 이제 이름을 비워둔 창인데요. 다음은 선생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도 많이 더듬고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울면서도 제 해야 할 일을 한 결과 합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 제가 해냈으니 다른 선생님들도 정말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